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설 연휴 때까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됩니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르면 설 명절 때 5명 이상 모일 수 없습니다. 설 대목을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이 맞게 될 첫 코로나19 백신이 화이자로 확정됐습니다. 다음 달 중순 6만 명분이 들어옵니다. 내일부터 백신 운송과 접종 예행 연습이 시작됩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는 법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고 민주당은 망국적인 색깔론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까지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재개발을 앞둔 달동네에서 불이 나 필리핀 다문화 가족의 어린 남매와 할머니 등 3명이 숨졌습니다. 골목이 비좁아서 소방차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러시아 곳곳에서 야권운동가 나발리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이 화장실 청소용 소를 들고 거리로 나선 이유를 세계를 보다에서 짚어봅니다. 뉴스의 조수빈입니다. 설 연휴가 이제 열흘 정도 남았는데 아쉽지만 따로따로 보내게 됐습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2주 더 연장되면서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4명이 넘게 모일 수가 없습니다.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 두기도 현행대로 유지됐는데요. 자, 어제 저희도 다뤘습니다만 4차 유행이 온다는 경고까지 나온 터라 힘들지만 더 버티고 버텨야 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홍유라 기자입니다. 수도권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내일부터 2주 동안 유지됩니다. 360명대까지 내려왔던 일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지난주 420명 가까이 다시 늘면서 4차 대유행을 우려할 상황이 된 겁니다.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다만 방역당국은 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일주일 뒤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한번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연휴 5인 이상 소모임 금지는 변동 없이 이어집니다.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 동안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엔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이 실시됩니다. 설 연휴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울에서 제사 지내고 안 오는 걸로 그렇게 하던가 가능하면 움직이지 않는 걸로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족들 다 모이면 5인 이상이 넘기 때문에 나중에 찾아뵙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족들을 만나지 못하는 안타까움은 쉽게 달래지지 않습니다. 애기들도 할아버지 할머니 엄청 보고 싶어하고 마음은 좀 당일치기라도 다녀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명절도 마음은 가깝지만 몸은 멀리서 보내야겠습니다. 채널A 뉴스 홍민호입니다. 네, 자영업하는 분들 오늘 소식이 참 힘드셨을 겁니다. 남영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6년째 치킨집을 운영해온 김자훈 씨. 지역 상인들과 현행 9시까지로 제한된 영업시간을 1시간만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지만 오늘 정부 발표를 듣고 다시 한번 낙담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죽는 거죠.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제 주변에도 문 닫은 지인들도 많고 지금 월세도 계속 밀리고 있는 상태고 많이 힘들어요. 정부에서 나눠준 지원금은 바닥난 지 오래.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인다는 게 문제입니다. 월세 5분의 1도 안 되는 그 돈이죠. 네.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좌절밖에 없죠. 희망이 아예 안 보이죠. 영업시간 연장이 절실한 건 노래방 업계도 마찬가지. 텅 빈 노래방을 매일 소독해보지만 밤 시간 손님을 못 받는 상황에선 임대료조차 내기 어렵습니다. 폐업하기도 어려운 상태라서 그냥 버티고 있는 상태예요. 코로나 대출을 받아서 지금 계속 월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네, 시간을 좀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심야 시간 문을 열어놓는 식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반발해온 PC방 업계도 참을 만큼 참았다는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영업자들한테만 규제를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들이 불합리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규제를 따를 수만은 없다. 강제 영업을 할 것이다.
식당과 노래방, PC방 업주 등 자영업자들은 시간 제한 없는 영업 강행에 나설지를 놓고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네, 그나마 희망을 품어보는 건 우리가 처음 맞게 될 백신 종류가 확정됐습니다. 화이자 백신입니다. 2월 중순, 그러니까 2, 3주만 기다리면 되는 거죠. 6만 명분을 들여오기로 확정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우리나라의 첫 접종 코로나19 백신은 화이자가 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화이자 측과 자체 계약한 물량은 3분기 도입 예정이지만 국제 백신 조달 기구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6만 명분을 다음 달 중순 공급받기로 한 겁니다. 공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 7천 도즈 약 6만 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화이자 백신은 국내 식약처 정식 허가 대신 특례 수입을 통해 들여올 걸로 보입니다. 앞서 코로나19 중증 환자 치료제로 사용됐던 렘데시비르도 4일 만에 특례 수입을 승인받았습니다. 특례 수입이 완료되면 코로나19 전담병원 의료진 5만 명부터 화이자 백신을 맞게 됩니다. 화이자 외에도 코백스를 통해 아스트라제네카 30만 명분이 2월과 3월 중 도입됩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측과 직접 계약한 물량 75만 명분이 다음 달 말 들어올 예정이어서 1분기 도입 백신은 총 110만 명분이 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허가 심사를 진행 중인 식약처는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를 내일 발표합니다. 정부는 신속한 접종을 위해 이번 주에 운송부터 접종까지 전 과정에 대한 모의 훈련을 실시합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금부터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 관련 소식입니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삭제했던 보고서 저희 취재진은 파일명을 바탕으로 하나하나 분류를 해봤는데요. 잠시 후에 전해드리고요. 먼저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의 이적행위 발언 후폭풍이 거셉니다. 여권은 방어를 넘어서 역공에 나섰습니다. 허위 의혹일 뿐 아니라 선거용 공작이라는 겁니다. 휴일인데도 조금 전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먼저 청와대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전혜정 기자, 산업부의 해명 브리핑부터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원전 주무부처죠. 산업통상자원부가 조금 전에 긴급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 휴일인데도 브리핑을 통해서 야당이 주장하는 북한 원전 건설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한 겁니다. 이 삭제됐던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은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내부 자료일 뿐이라고 주장한 근거는 산업부는 이 문건 서문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 문건 서문의 내부 검토 자료고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적시했다는 겁니다. 또 이 문건 내용은 추가적인 검토 없이 종결됐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산업부는 문건 삭제 이유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는 말만 했습니다. 청와대는 철진한 색깔론이라며 국민의힘 비판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8년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발전소 USB를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넸을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 조한기 전 대통령 의전비서관은 두 정상이 물밑 거래를 했을 것이라 연상시키는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한에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관련한 자료를 USB에 담아 전달한 건 맞지만 원전 건설 내용은 없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의혹을 처음 제기한 김종인 위원장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 위해 법리 검토를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 입을 틀어막고 겁박하느냐 반발했습니다. 게이트, 그러니까 권력형 범죄를 뜻하는 용어죠. 원전 게이트라고 못을 받고 특검으로 밝히자고 주장합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고발당할 처지에 놓인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청와대의 강경 대응을 비상식적 반응으로 깎아내렸습니다. 합리적 의심을 제기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라는 제1야당의 요구에 대해 청와대는 매우 비정상적, 비상식적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정부 시절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불법적으로 돈을 줘 관련자들이 구속됐던 대북 송금 사건을 다시 꺼냈습니다. 국민 누구도 알 수 없는 밀실에서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하려 한 것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원전 게이트이고 제2의 대북 송금 사건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주장입니다.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면 감사원 감사 전에 산업부 직원이 문건을 삭제한 이유와 복구된 삭제 문건을 공개하면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이던 시절 특검을 통해 김대중 정부의 대북 비밀 송금을 밝혀냈듯 이번에도 특검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들도 총공세에 가세했습니다. 핵으로 위협을 하고 있는 북한 정권에게 핵 발전의 근거를 제공한다는 것, 이것이 이적행위가 아니면 무엇이 이적행위겠습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진정 떳떳하다면 정권의 명운을 걸고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도 직접 요청하십시오.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께 진실을 밝히셔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해 공세 수위를 높여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자, 그런데요, 예상치 못했던 문서가 또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수력 원자력 노동조합 움직임 있고요. 시민단체, 특히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단체 동향을 정리한 보고서가 나온 겁니다. 이 동향을 파악한 시기도 눈에 띕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임명된 건 지난 2018년 4월. 정 사장 임명설이 퍼지자 한수원 노조는 낙하산 인사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월성원전 1호기 감사 방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당시 한수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구속 기소된 산업부 김모 서기관이 지운 파일 목록 중에 노조의 동향을 보고하는 문건이 있었던 겁니다. 김 서기관은 2018년 3월 9일 작성된 한수원 신임 사장 관련 노조 동향이란 제목의 문서 파일을 지웠습니다. 이보다 앞서 작성된 동향보고 문건 3개도 이때 함께 삭제했습니다. 산업부가 원전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 역시 파악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산업부가 원자력 정책연대, 원전수출 국민행동본부, 사단법인 아침 등 3개 단체에 대해 작성한 동향보고서는 10여 건에 이릅니다. 산업부가 시민단체와 노조의 동향을 파악한 시기는 정부의 탈원전 로드맵이 발표된 2017년 10월 이후입니다. 동향 파악 대상이었던 시민단체 측은 주례회의 내용을 산업부가 파악했다는 사실에 불쾌하다는 반응입니다. 매주 토요일 날 모여서 회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회의 내용 이런 거를 동향 파악을 한 것 같더라고요.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게 당연히 안 좋고. 한편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네, 이렇게 산업부가 삭제한 파일이 복구되면서 논란이 엉뚱한 곳으로 튀고 있죠. 일부 파일명에 북한 원전이라고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부 최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최 기자. 자, 지금 산업부 직원들이 삭제했던 파일의 목록이 공개가 됐는데 삭제된 문건을 복구를 해보니까 파일 이름에 북한 또 원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검찰은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한 것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죠. 예. 삭제된 자료를 검찰이 복원한 기록을 보면 파일 이름에 말씀하신 대로 북한, 원전 이런 단어가 적혀 있었던 겁니다. 예. 자, 지금 복구된 파일 얘기부터 좀 먼저 해보겠습니다. 삭제된 문서가 모두 530개였어요. 네, 530개 파일인데 폴더로 구분해 보니까 모두 10개 폴더였습니다. 폴더가, 폴더 이름은 이처럼 산하기관, 원전 일반, 민원, 신에너지 정책 등입니다. 네. 원전 일반 폴더를 보면요. 정책 포럼, 총리 보고 등의 문건이 있습니다. 이 중 논란이 되는 게 뽀요이스라는 폴더입니다. 뽀요이스. 뽀요이스는 핀란드어로 북쪽에라는 뜻입니다. 북쪽이라는 뜻이다. 이 폴더에서 뭐가 있길래 논란이 된 겁니까? 네, 뽀요이스 폴더 안에 북원추라는 폴더가 또 있는데요. 북원추. 예, 북한 원전 추진의 줄임말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왜냐하면 북원추 폴더 안에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이란 문건이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앞 글자만 따서 읽으면 북원추가 되죠. 뽀요이스 폴더 안에 총 17개 파일이 있는데 검찰은 범죄 일람표에
복구 여부에 17개 모두 동그라미 표시를 해뒀습니다. 동그라미라는 것은 검찰이 그 파일들을 이미 복구했다 이런 얘기일 수 있는데 파일이 만들어진 시기 언제 작성됐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파일 앞에는 180502, 네. 180515 이것처럼 날짜를 좀 추정케 하는 숫자들이 적혀 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18년 4월 27일. 2차 정상회담은 한 달 뒤인 5월 26일 날 열렸죠. 네. 두 차례 정상회담 사이에 작성한 게 아닌가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자, 보신 것처럼 그 작성 시기가 정상회담 사이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물론 추정이지만 그 야당이 이 남북 정상회담 대가로 원전을 북한에 지어주려고 한 것 아니냐 주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1차 회담 때 입모양을 분석을 해서 두 정상이 발전소 대화를 나눈 거 아니냐 이런 보도도 있었거든요. 예, 당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이 발전소를 언급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었는데요. 예. 채널A도 당시 두 정상의 입모양을 읽으려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공개된 두 정상의 대화 영상은 4분 정도였는데요. 김 위원장이 핵 같은 것을 이참해라든지 관광 사업별로 뭔가를 짓고 싶어서 라는 이 발언 모습이 파악되기도 했습니다. 예. 1차 정상회담 사흘 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신경제 구상을 담은 책자와 영상을 USB에 담아 건넸고 예.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발전소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이 발전소라는 게 원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거죠. 네, 산업부 자료합 숫자가 파일 생성 시점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1차 정상회담 사이에 그런 파일이 작성됐으니까 의심스럽다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자, 청와대와 여당은 이 USB 자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여권과 청와대에서는 발전소 USB를 준 건 맞지만 화력 발전 등과 같이 화력 발전 등에 관련된 자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원전과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예. 자, 여권에서 이런 주장도 합니다. 삭제된 파일 중에 현 정부가 아니라 박근혜 정부 당시에 작성된 파일이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삭제 파일 220여 개는 박근혜 정부 당시 원전국 문서였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원전 검토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부터 검토한 내부 자료라는 주장인데요. 네. 530개 파일을 분석해보니 윤준병 의원 말대로 문건이 작성된 시기로만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파일이 200여 개 정도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산업부는 문제가 되는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들 문건 중에서 제목에서는 북한이나 남북이란 표현이 없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산자부 장관을 지낸 윤상직 의원에게 북한이 원전 짓는 방안을 검토했느냐고 물어봤는데요. 윤 의원, 일단은 전혀 기억이 안 난다. 원전을 짓는 건 핵 문제가 있어서 쉽게 생각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권 말대로 전 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이 있다면 그것은 또 왜 삭제가 된 건지 그것도 의문점이 듭니다. 지금까지 정치부 최선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달동네 재개발 지역에 큰 불이 났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어린 남매와 할머니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강경모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주택 건물을 집어 삼켰습니다. 솟구치는 연기에 불빛이 반사돼 주변 하늘은 벌겋게 변해버렸습니다. 원주시 재개발 예정지 주택가에서 화재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3시 5분쯤. 툭툭 하는 소리가 나. 그래서 문을 열고 내다봤어요. 불이 막 그땐 붙기 시작하는 거지. 퐁! 하더니 그땐 쫙 나가버리는 거예요. 불길은 1시간 20여 분 만에 잡혔지만 이 화재로 자고 있던 필리핀 국적의 70대 여성과 손자와 손녀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남매의 엄마인 30대 필리핀 여성과 처음 불이 난 집에 살던 60대 남성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미 불이 다 붙었는데 그 안에 우리 애 있고 엄마 있다고 막 하고 말도 한국말도 잘 못하면서. 불이 난 집 입구에는 출입 통제선이 쳐져 있는데요. 주변에는 검게 타버린 건물 잔해들이 널려 있습니다. 화재 현장은 진입로가 좁은 달동네여서 소방차 진입도 어려웠습니다. 골목으로 해서 호수를 전개해서 여기까지 수관을 가져 올라오는 그게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숨진 할머니는 지난해 필리핀에서 딸 가족을 찾아왔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중국에서 용접 일을 하는 사위에게 의지하며 벌이도 없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왔습니다. 한 3년 됐어요.
애들이 춥다 그런다고 연탄을 꾸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15장을 구워줬어요. 상당히 고생 많이 했어요. 소방당국은 처음 불이 난 집에서 쓴 석유난로가 화재 원인이라고 보고 내일 현장 감식을 벌일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해초를 주우려고 세워둔 차가 바다에 빠져버렸습니다. 지긋지긋한 음주운전 사고는 이번 주말에도 있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3.5톤 화물차 앞 유리가 모두 금이 가고 차체가 크게 찌그러졌습니다. 승합차가 뒤에서 들이받으면서 화물차는 중앙분리대까지 밀려나갔습니다. 2차로 주행하다가 3차로상 진행하는 화물차 운전석 측 뒷적재함을 충격한 거예요. 앞범퍼로. 화물차가 중심을 잃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거예요. 사고 당시 승합차 운전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바다에 SUV 승용차가 둥둥 떠 있습니다. 해경이다가가 차의 끈을 연결합니다. 견인차로 차를 해변으로 끌어올리려는 겁니다. 차주는 70대 남성 운전자로 파도에 밀려나온 해초를 줍기 위해 차를 해변에 세워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2,600톤급 바지선이 전복됐습니다. 사고로 바지선에 타고 있던 69살 선원이 실종됐습니다. 실종 선원은 배가 침수돼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알린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선박 14척과 항공기 5대가 투입돼 이틀째 수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선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해경은 실종자가 거센 물살에 떠내려갔을 것으로 보고 수색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노숙인 지원 시설도 코로나19에 뚫렸죠.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라 대부분 휴대전화가 없는데요. 역학조사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나온 코로나19 확진자는 의료진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입니다. 확진자들은 노숙인과 행여 환자를 주로 치료하는 3층 병동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입원 환자가 확진된 뒤 접촉자들을 검사한 결과 의사와 간호사도 1명씩 양성 판정을 받은 겁니다. 노숙인 지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역 인근 노숙인 지원시설 직원이 확진된 건 지난 17일. 이후 2주 만에 관련 확진자는 노숙인 44명을 포함해 모두 46명으로 늘었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와 용산구에 있는 노숙인 지원시설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르면서 방역당국이 파악한 노숙인 관련 확진자만 최소 50명이 넘습니다. 역학조사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쓰지 않아 발병 전후 동선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숙인을 면담 조사하고 있지만 의사소통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려도 잘 이해를 못하셔서 제대로 말씀 못하시거나 이런 게 있어서 방역 작업을 마친 노숙인 지원시설은 운영이 재개되고 있지만 집단 감염 위험은 여전합니다. 70명씩 자는 이런 것들을 어제부터 다시 열었어요.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이에요. 점화된 시한폭탄을 돌리는 것과 저는 동일하다고 봐요. 서울시는 어제까지 노숙인들을 직접 찾아가 진단검사를 실시한 데 이어 감염된 노숙인을 찾기 위한 전수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은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요. 이제서야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는 게 의무가 됐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돌면서 이제는 마스크도 2장씩 겹쳐 쓰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워싱턴 유승진 특파원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비행기나 버스, 지하철은 물론 공유 차량도 포함됐습니다. 2살 이하 아동이나 장애인 등 예외는 있지만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반대로 실시하지 못하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곧바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In the next few months, masks, not vaccines, are the best defense against COVID-19. 신규 확진자는 조금 주춤하지만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2,6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는 30개 주로 퍼졌고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 이어 메릴랜드 주에서도 발견됐지만 유입 경로는 깜깜입니다.
We stated know that these individuals did not have a recent travel history and did not have a connection to each other. 그러자 마스크 한 장으로는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 백악관 대변인 등 주요 인사들도 마스크를 겹쳐 쓰는 모습이 자주 포착됐습니다. 미국 내 코로나19 대응 최고 권위자 파우치 소장도 보호막을 한 겹 더 얹으면 상식적으로도 효과적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고성능 마스크를 겹쳐 쓰면 득보다 실이 크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부스터 2장 쓰면은 숨이 차서 움직이지 못하고 결국은 제대로 못 쓰게 돼서 이제 위아래 빈틈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의 백신 접종자는 100명 중 7명에 불과합니다. 아직까지는 마스크가 유일한 희망이지만 혼선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유승지입니다. 무려 21년 대통령으로 혹은 총리로 푸틴이 러시아에서 집권한 세월입니다. 이제 러시아 국민들은 변기 소를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푸틴의 정적인 야권 지도자를 석방하라고 요구하는데 왜 하필 변기 소를 손에 든 걸까요? 세계를 보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러시아 시민들이 영하 50도 추위에도 광장에 모였습니다. 변호사이자 야권운동가 나발니의 석방을 요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발니 부인도 체포됐다 풀려났습니다. 나발니는 푸틴의 부정축제를 폭로하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푸틴이 러시아 남부 흑해 연안에 모나코 공화국 39배 크기의 1조 5천억 원짜리 아반궁을 소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знаменитого места с самого начала по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Владимир Владимирович Путин. 호화궁전에서 사용된다는 93만 원짜리 변기솔.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은 변기솔을 들고 거리로 뛰쳐나왔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надоел наш режим в стране, который Путин вор, и вся его система просто воры. 이 영상 조회수가 1억 명을 넘어서자 무시하던 푸틴도 언론 앞에 섰습니다. Из того, что там указано в качестве мое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ни мне, ни моим близким родственникам не принадлежит и никогда не принадлежало. 하지만 발끝부터 마스크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푸틴 내연녀 딸까지 공개되자 시민들의 분노는 더 커졌습니다. 나발니는 감옥에서 옥중 메시지를 전하며 매주 시위를 예고했습니다. Они на самом деле защитники нашей страны и патриоты нашей страны. 4번의 대통령과 1번의 총리직을 합쳐 21년째 집권 중인 푸틴의 러시아에서 정적은 살아남기 힘듭니다. 더욱이 푸틴은 지난해 헌법 개정으로 종신 대통령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대통령과 그 가족은 퇴임 후에도 기소하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까지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푸틴의 장기 독재에 맞서 10대들이 SNS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한 학생은 교실에 걸린 푸틴 사진 대신 나발니 사진으로 바꿔 조롱합니다. Don't want to be under the Putin's regime anymore because they've been living under this regime their whole life and they want something better. 러시아 통신 감독기관은 SNS 대표들을 소환하고 벌금을 물렸습니다. 푸틴식 찍어 누르기는 오히려 역효과를 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억압과 코로나19, 경제 실패로 한때 90%에 달하던 푸틴의 지지율은 60%대로 추락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에 맞춰 귀국한 나발니의 노림수도 적중했습니다.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ir behavior, whether it's Navalny, whether it's the 푸틴은 위기 때마다 미국에 맞서는 강한 남자 모습을 연출했지만 올해는 잘 먹혀들지 않는 모양새입니다. Долгое время мы боялись сказать, мы боялись сделать выбор, мы боялись мыслить иначе. Арест Алексея Навального – это последняя капля в чаше терпения. 나발니 석방 시위가 푸틴 퇴진 시위로 번질 수 있는 상황. 시민혁명에 의해 가지고 있죠. 바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죠. 대규모 시위에 의한 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나발니가 부른 나비효과에 푸틴은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정다은입니다.
네, 이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요. 당론인데 당론 아닌 지금 민주당 로고가 보이는데요. 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관 탄핵소추안이 사실상 당론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당론, 원래 당론은 아니라고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발언 들어보시죠. 이탄희 의원님이 소추안을 주로 발의하시고 나머지 의원님들이 동의하는 의원님들이 자율적으로 공동 발의를 법안처럼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주 2차례 의총을 열었는데요. 네. 법관 탄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탄핵은 추진하되 당론이 아닌 자율투표로 결정했죠. 자, 그런데 왜 사실상 당론이라고 하는 건가요? 이 탄핵안 발의를 추진 중인 이탄희 의원, 네. 당시 서명을 받을 때 111명이었는데요. 법관을 탄핵하려면 제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과반 이상 찬성을 해야 합니다. 네. 현재 탄핵안에 서명한 의원이 의결 정족수인 150명이 넘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탄핵이 사실상 가시화된 겁니다. 네. 자, 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는 이유도 알아봐야겠죠. 네, 일부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인데요. 국회는 사법농단 법관을 탄핵하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 당 지도부 사무실 전화번호를 공개했고 네. 국회의원 300명 전원의 사진과 함께 탄핵 찬반 여부를 표시해뒀습니다. 법관 탄핵에 동참을 촉구하고 있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법관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라. 탄핵을 안 하면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이런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로서는 압박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을 처리하겠다는 거죠. 네, 민주당 내일 탄핵안을 발의하면요. 모레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에 붙인다는 구상입니다.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법에 따라 임성근 판사의 권한 행사가 중단되는데요. 네. 헌재 판결이 날 때까지는 퇴임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퇴임이 예정된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느냐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길들이기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단일화.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야권 단일화 방식을 제안했어요.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했죠. 금태섭 전 의원이 오늘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 양 당의 경선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 단일 후보 선출을 위한 제3지대 경선을 제안합니다. 두 사람이 먼저 단일화 경선을 하고 승리한 사람이 오는 3월 확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다시 단일화 경선을 하면 된다는 건데요. 이를 두고 국민의힘 정진석 공관위원장은 가장 아름다운 단일화라고 평가했습니다. 단일화 방안이 명확하고 단순하게 정리돼가고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자, 미세하게 조금 다른데 김종인 위원장 같은 경우는 3월에 3자 경선하자. 또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힘 본 경선에 참여하는 방안. 이렇게 좀 생각이 다른 상황인데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두 사람의. 네, 먼저 안철수 대표 목소리 들어보시죠. 네.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 단일화 경선 제안했는데 이미 국힘에 제안을 드렸고 내부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국민의힘 본선 경선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힌 건데요. 김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김 위원장 오늘도 국민의힘 경선을 시작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끼어들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야권 단일화 논의 결국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건데요. 그래서 오늘의 열왕야랑은 밀당 그만으로 정해봤습니다. 네, 밀당이 길어지면 보는 국민들도 지루하겠죠. 지금까지 열왕야랑이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게임스톱이라는 종목을 두고 미국 주식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힘겨루기가 전쟁을 방불케 하죠. 이 공매도를 둘러싼 큰 손과 개미의 전쟁, 국내로도 불붙었습니다. 안건우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 광고.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의 주식 종목 코드를 콕 집어 어서 사자고 독려하는 문구입니다. 한 디지털 광고 제작자가 게임스톱 대전을 주도한 개인 투자자를 지지하는 광고를 게재한 겁니다. 게임스톱 대전은 월가 헤지펀드들이 게임스톱의 주가 하락에 베팅하며 공매도에 나서자 주식 정보 공유방에 모인 미국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결집하며 주가를 1700%나 폭등시켰고 결국 엄청난 손실을 입은 헤지펀드들이 백기투항한 사건. Previously, all these little guys were separate, and they were always, not always, but almost always losing to the big professional institutions. Now they can come together and become a force. 국내 개인 투자자도 단체 행동에 나섭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내일부터 서울 여의도에서 광화문까지 공매도 폐지와 금융위원회 해체 문구가 적힌 버스를 운행합니다. 미국은 비교적 공정한 시장인데도 그런 소리가 나오는데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봅니다. 성남 민심을 좀 헤아려 달라는 그런 취지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앞서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올린 공매도 금지 청원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공매도가 전 세계 금융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증권사들의 6월까지 공매도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당분간 공매도가 재개되긴 어려울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리얼돌, 여성 신체를 본딴 인형인데 수입을 허용할지 아직도 논란이 있죠. 그 리얼돌 제작 과정을 찍은 영상이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으로 전시됐습니다. 자, 이건 예술일까요? 여성 혐오일까요? 이 논란을 강병규 기자가 짚어봅니다. 리얼돌 제조 공장과 구매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내일. 국립현대미술관이 올해의 작가상 후보로 선정해 오는 4월까지 전시하는 작품입니다. 이번 작업은 주제는 인간인데요. 주제는 인간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간의 모순인 것 같고요. 하지만 여성예술가 단체 등에선 작가상 후보 자격 박탈과 전시 철회를 요구합니다. 성적인 용도인 리얼돌로 인간다움을 보여주겠다는 시도 자체가 기만적이라는 겁니다. 예술계에서는 예술의 자유와 다양성을 주장하는 가운데 시민들의 의견도 엇갈립니다. 성상품화된 그런 거고 그것을 또 전시를 한다면 또 다른 사람들이 보고 홍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기괴하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인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중적으로 보여진다면 그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난 25일엔 법원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이 아니라며 리얼돌의 수입 통관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관세청이 이에 불복할 만큼 공적인 영역에서도 리얼돌에 대한 입장이 갈립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1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초봄처럼 포근해서 활동하기 무난한 하루였죠. 내일 아침 출근길에는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전국에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는 내일 오전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전남과 경남은 저녁까지, 제주는 모레 새벽까지 비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비의 양은 제주에 20에서 60, 남해안에 5에서 30, 그 밖의 지역은 5mm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비와 함께 습도가 높아지면서 내일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9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중국발 스모그와 함께 황사까지 유입되면서 대부분 지역의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7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시 반짝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겨울비와 함께 2월 잘 시작하시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